결론부터 말할게요. 지금 반도체판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HBM4예요. 이건 그냥 메모리 신제품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 만드냐보다 누가 AI 시대 금광 입구에 톨게이트를 쥐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진짜예요. 이 톨게이트를 잡으면 돈이 몰려요. 주물려요. 주가도 움직여요. 한국경제뉴스에서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HBM4 공급 압도적으로 늘린다. 치고 나간 삼성, 고심하는 SK. 이 제목 소름 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앞선다고 봤잖아요. 근데요, 삼성이 갑자기 우리가 물량 확 늘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질문 생기죠.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HBM4일까요? 왜 엔비디아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AI 서버는 초고속 스포츠카예요. 근데 HBM은 그 차에 꽂는 연료통이자 산소통이에요. 엔진만 세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연료가 못 받쳐주면 차는 못 나가요. 지금 AI 칩도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4는 부품 하나가 아니라 성능을 여는 열쇠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삼성 반격이 성공하느냐예요. 왜냐면 이게 되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흐름, 소부장 흐름, 심지어 내 계좌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안 되면요, 삼성은 큰돈 쓰고도 점유율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삼성은 올해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110조예요. 작년 94천억보다 확 늘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승부는 말만의 승부가 아니에요. 돈이 이미 들어갔어요. 설비가 이미 돌아가요. 기대가 이미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시청자 입장에선 이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죠. 반도체가 빠르든 느리든 내가 뭘 보라는 거야? 이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그걸 풀어드릴게요. 삼성은 왜 지금 자신감이 생겼는지, SK는 왜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졌는지, 엔비디아는 왜 이 싸움의 심판이자 돈줄인지, 그리고 마지막엔 딱 세 가지만 보면 되는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한마디로요, 오늘은 누가 AI 시대 금광 입구 톨게이트를 잡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이 진짜 판을 박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직은 SK 쪽이 더 강해 보여요? 자, 여기서부터는 왜 이 싸움이 갑자기 뜨거워졌는지 도화선 3개로 보면 돼요. 먼저 큰 그림부터 깔아볼게요. HBM은 칩 옆에 붙는 고속 메모리예요. 이름은 어려워도 역할은 쉬워요. AI 칩이 식당 주방이라면 HBM은 재료 창고예요. 재료가 빨리 오면 주방이 안 멈춰요. 재료가 막히면 아무리 요리사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요즘 AI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그 칩이 굶지 않게 누가 더 빨리 데이터를 먹이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HBM4는 그냥 다음 버전이 아니에요. AI 시대 밥줄이에요. 진짜로요. 이 첫 번째 불씨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발표에서 차세대 플랫폼 루빈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성능 자랑이 아니에요. 경제성이에요. 블랙웰보다 추론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어요. 또 일부 학습에 필요한 GPU 수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왜 무섭겠어요? 고객 입장에선 AI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돈이 덜 든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결국 계산해요. 예쁘고 멋진 기술보다 전기 덜 먹고 공간 덜 쓰고 같은 돈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뭐가 필요할까요? 더 빨라야 해요. 근데 덜 뜨거워야 해요. 전기도 덜 먹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차체에 더 센 엔진을 넣는데 기름은 더 안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HBM4가 중요해져요. 속도만 빨라도 안 돼요. 전력도 잡아야 해요. 발열도 잡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싸움은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마라톤이자 연비 대회예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누가 더 빠를까가 아니라 누가가 덜 뜨겁고 덜 비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두 번째 도화선은 삼성의 발언이에요. 한국경제뉴스에서 삼성 쪽 발언이 나왔는데요. 삼성은 프리미엄 HBM4 공급을 압도적으로 늘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자신감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한번 치고 나갔다, 그 메시지예요.
왜냐면 삼성은 HBM4 속도로 13기가비트를 제시했거든요. 엔비디아 요구 조건인 10에서 11기가비트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삼성은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 4나노를 썼어요. 베이스 다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메모리 묶음의 교통정리센터예요. 신호등이자 관제탑이에요. 차가 많아도 신호가 좋아야 안 막히잖아요. 삼성은 이 교통정리센터를 더 촘촘한 공정으로 만들어서 속도와 전력을 같이 잡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삼성은 다음 세대인 HBM4E에서 16기가비트까지 속도를 올렸는데 전력 소모는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속도는 23% 높였는데 전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건 쌍으로 치면 같은 키 기름으로 차가 더 멀리 더 빨리 달린다는 뜻이죠. 솔직히 고객 입장에선 이게 제일 달콤해요. 성능 오른다. 전기 덜 든다. 서버 열도 덜 난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우리가 빨라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현실적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승선 앞에서 기록을 먼저 끄는 선수. 그 그림이죠. 세 번째 도화선은 SK 하이닉스의 고민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SK는 가만히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사에서 나온 걸 보면 SK 하이닉스는 HBM4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어요. 속도는 11.7기가비트예요. 이 숫자만 보면 기준은 맞춰요. 근데 삼성이 13기가비트를 먼저 들고 나오니까 바로 비교가 되죠. 여기서부터 압박이 시작돼요. SK 하이닉스는 HBM4 베이스 다이를 TSMC 12나노로 만들었어요. 반면 삼성은 4나노예요. 같은 시험장인데 한쪽은 더 얇은 펜으로 정교하게 쓴 거고 다른 한쪽은 굵은 펜으로 빨리 맞춘 느낌인 거예요. 물론 굵은 펜이 꼭 나쁘단 건 아니에요. 수율이 좋고 비용이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삼성이 속도와 전력 둘 다 먼저 보여주면 SK 입장에선 이대로 가도 되나?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기사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SK 하이닉스가 HBM4E에선 TSMC 3나노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되냐. 달리는 레이싱카가 코너를 도는 중에 엔진 교체를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왜 고민하겠어요?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확 뛸 수 있어요. 업계에선 TSMC 3나노 단가가 12나노보다 4배에서 5배 비쌀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건 진짜 크죠. 속도 조금 더 잡으려고 부품값이 4배에 5배면 마진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SK의 고민은 기술 고민이면서 동시에 돈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싸움의 기준이 단순해져요. 삼성은 우리는 4나노로 성능과 전력을 같이 잡았어. 이렇게 말하고 SK는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어. 근데 얼마를 써야 하지? 이 계산을 더 세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기술 기사 같죠? 근데요, 여기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은 올해 투자로 110조 원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주방 비유로 치면 새 레시피 하나 도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식당 전체를 확장하는 거예요. 평택도 돌리고 용인도 준비하고 미국 테일러도 밀어붙이는 흐름이에요. 즉, HBM4는 제품 하나가 아니라 삼성 반도체 전체의 반격 신호탄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걸로 바뀌어요. 삼성 HBM4가 좋냐? 이게 아니에요. 이 HBM4가 삼성의 약한 골이었던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끌어올릴 시작점이 되겠냐? 그 질문이에요. 여기서 더 소름돋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잠깐 뒤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들으면 삼성이 성공은 날린 것 같죠? 근데 성공이 승리까지 가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이제 숫자로 확 꽂아볼게요. 반도체 뉴스는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몇 개만 보면 판이 보여요. 제일 먼저 이 숫자예요. 7미 대 69.9. 이게 뭐냐면 작년 파운드리 점유율이에요. 삼성은 7.2%, TSMC는 69.9%예요. 작은 수 하나, 큰 수 하나죠. 거의 한 자릿수와 거의 70이에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삼성이 HBM4에서 아무리 자신감 보여도 뒤에 깔린 본체 체력은 아직 이 정도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단거리에서 좋은 기록 냈는데
리그 전체 순위표는 아직 크게 뒤진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벌어졌어요. 기사에 나온 숫자로 전년엔 격차가 55%포인트였고 작년엔 62.7%포인트까지 커졌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선 HBM4가 좋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전세를 바꿀 돌파구여야 해요. 다음 숫자 볼게요. 11대 10단. SK하이닉스 HBM4는 11.7기가비트, 삼성은 13기가비트예요. 둘 다 빨라 보여요. 일반인 눈엔 큰 차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시장에선 작은 차이가 주문을 갈라요. 왜냐면 엔비디아 고객은 기준만 맞으면 끝. 이게 아니거든요. 속도, 전력, 열, 수율, 일정 전부 같이 보잖아요. 여기서 삼성은 우린 기준 통과가 아니라 우린 더 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임팩트는 13보다 16이에요. 삼성은 다음 세대 HBM4E를 16기가비트로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력은 같다고 했죠. 13대 16. 그냥 3 차이 아니에요. 23% 개선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겨요. 메모리 싸움인데 결국 이기는 쪽은 메모리만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파운드리 공정, 설계, 전력 제어, 패키징까지 같이 맞물려야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최강자 타이틀을 지키려면 오히려 메모리 바깥의 약한 고리를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주인공은 메모리인데 승부를 가르는 건 메모리 바깥이에요. 다음 숫자 갈게요. 12나노 대 3나노. 그리고 4배에서 5배 SK하이닉스는 HBM4에서 12나노를 썼고 다음엔 3나노도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문제는 가격이에요. 3나노 단가가 12나노보다 4배에서 5배 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라면 한 그릇 팔아서 남기는 돈은 비슷한데 냄비값이 5배 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물론 더 맛있게 끓일 순 있죠. 근데 남는 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기술 업그레이드 숫자가 아니라 수익성 압박 숫자예요. 다음 숫자요. 90조 하천억 대 110조. 삼성의 작년 투자와 올해 투자예요. 90조 하천억에서 110조 이상으로 뛰었어요. 증가율로는 22%예요. 이 숫자 진짜 크죠? 보통 회사가 어려우면 투자를 주잖아요. 근데 삼성은 오히려 더 넣어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엔 더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요. 삼성은 방어전이 아니라 총공세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숫자요. 추론 비용 10분의 1, 필요 GPU 수 4분의 1. 이 숫자가 왜 핵심이냐면 결국 고객들은 이 숫자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성능표보다 돈표를 먼저 봐요. 전기료를 봐요. 서버 숫자를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숫자를 내민 순간 메모리 업체들한텐 숙제가 생긴 거예요. 더 빨라라, 덜 먹어라, 더 많이 만들어라, 빨리 납품해라. 이 요구를 누가 먼저 맞추느냐, 그게 HBM4 싸움의 본질인 거죠. 여기까지 숫자만 봐도 느낌 오지 않아요? 삼성은 속도 숫자를 올리고 있고 SK는 비용 숫자와 씨름하고 있고 TSMC는 시장 숫자에서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다음부터는 이 숫자들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흘러가는지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숫자가 뉴스에선 따로따로 나오는데 시장은 절대 따로 안 움직이거든요. 항상 도미노예요. 하나 쓰러지면 다음이 넘어가요. 제일 앞 도미노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루빈으로 가요. 그리고 루빈은 더 빠른 메모리와 더 좋은 전력 효율을 원해요. 왜냐면 추론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겠다고 했고 일부 학습에 필요한 GPU 수도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곧 고객들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AI를 돌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부품사에 뭐라 하겠어요? 더 빨리 줘. 더 뜨겁지 않게. 더 많이 만들어. 일정도 맞춰. 이게 첫 번째 압박이에요. 그 다음 도미노가 삼성과 SK예요. 삼성은 우린 13기가비트야. 다음은 16이야. 전력은 같아.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고객 앞에서 시승차를 먼저 세운 거예요. 한번 타봐. 이 차 빠르지? 근데 연비도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선 귀가 솔깃하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성능도 좋고 전력도 잡혔고 물량도 늘리겠다고 말하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요. 삼성이 물량을 실제로 늘리기 시작하면 HBM 자체 매출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다이에 쓰는 파운드리 가동, 패키징 라인, 검사 장비, 부품 소재까지 줄줄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 반도체는 한 제품만 잘 팔아선 판이 안 바뀌어요. 라인 전체가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110조 투자 얘기가 여기서 살아나요. 작년 90조 4천억에서 올해 110조 이상, 19조 1천억 넘게 늘어난 돈이에요. 이 돈은 그냥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공장 바닥이 되고, 장비 주문이 되고, 인력 계획이 되고, 협력사 매출이 돼요. 여기서 세 번째 도미노가 소부장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HBM은 메모리 칩만 쌓는 게 아니거든요. 더 촘촘하게 쌓고 열을 잡고 검사 정밀도를 올려야 해요. 그러면 장비 회사도 움직여요. 부품 회사도 움직여요. 패키징 관련주도 기대가 붙어요. 즉, 삼성 HBM4 뉴스는 삼성전자 한 종목 뉴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쪽 도미노도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SK는 이미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고 HBM4E에선 3나노 카드도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반격은 가능하단 뜻이에요. 근데 비용이 문제죠. 12나노보다 3나노가 4배에서 5배 비싸다면 성능을 더 뽑아도 마진 계산은 복잡해져요. 여기서 네 번째, 도미노가 수익성으로 넘어가요.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기대만큼 안 늘 수 있어요. 특히 고객이 가격이나 압박을면 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더 비싼 재료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손님이 가격은 그대로 내겠다고 하면 남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보겠어요? 매출보다 이익을 보죠. 이익보다 마진을 보죠. 그리고 그 마진이 지속되겠냐를 봐요. 여기서 다섯 번째 도미노가 주가로 넘어가요. 삼성은 기술 성공과 110조 투자로 기대가 붙을 수 있어요. 특히 HBM3E가 3분기 샘플, 4분기 초도 양산으로 이어지면 이 기대는 더 커질 수 있죠. 반대로 검증이 늦어지거나 실제 물량이 기대보다 적거나 경쟁사가 따라붙으면 기대는 빠르게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지갑은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는 직접 보유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ETF, 반도체 ETF, 이미 많은 분들이 들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연금이에요. 국내 지수 비중이 큰 대형주가 움직이면 연금 수익률도 영향을 받아요. 세 번째는 배당 기대예요. 삼성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잉여현금의 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밝혔고 올해 정규 배당도 9조 8천억을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HBM4 성과는 기술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량 확보, 매출 증가, 이익 개선, 현금 흐름, 강화 배당 여력과 주가 기대 이렇게 넘어오는 도미노인 거예요. 반대 도미노도 있죠. 검증 지연 물량 축소, 고정비 부담, 이익 실망, 주가 실망 내 계좌 흔들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기술 뉴스 하나가 주문 뉴스가 되고 주문 뉴스가 실적 뉴스가 되고 실적 뉴스가 주가 뉴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봐야 하는 건 어느 회사가 더 멋지게 말했나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엔비디아 일정에 맞춰 실제 물량을 안정적으로 넣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엔비디아 구매 담당자라면 어느 쪽이 더 끌리겠어요? 속도를 먼저 보여준 쪽? 아니면 검증 경험이 더 쌓인 쪽? 정답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더 재밌고, 그래서 더 위험한 구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딱 갈라볼게요. 먼저 낙관 쪽이에요. 삼성이 말한 일정대로 HBM4A 샘플이 3분기에 나가고 4분기 초도 양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 검증이 빠르게 진행돼서 실제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면 삼성은 HBM4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 키울 수 있어요. 기사에선 엔비디아 대상 삼성 HBM4 점유율이 업계 전망치인 30%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됐어요. 여기에 110조 투자까지 맞물리면 시장은 이렇게 볼 거예요. 아,
삼성은 말만 하는 게 아니네. 기술도, 물량도, 투자도 같이 가네. 그럼 이건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체질 변화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장비, 소재, 패키징 쪽까지 기대가 번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요. 금광입구 톨게이트에 삼성 차선이 하나 더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비관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어요. 삼성이 기술 발표는 앞서도 실제 고객 검증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나노 같은 카드로 성능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죠. 또 큰 그림으로 보면 삼성은 아직 파운드리 점유율이 7.2%예요. TSMC는 69.99%고요. 이 말은 HBM 한판 이겨도 전체 전장에선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코너는 잘 돌았는데 레이스 전체는 아직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원래 이 시장에서 고객 신뢰와 양산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성공이 곧 승리라고 단정하면 위험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건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체크포인트예요. 첫 번째, 3분기 샘플이에요. 삼성 HBM4E가 실제로 일정대로 나가느냐. 두 번째, 4분기 초도 양산이에요. 샘플과 양산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험 합격과 실전 투입은 다른 문제예요. 세 번째, 엔비디아 루빈 일정이에요. 루빈 기반 제품은 26년 하반기 공급 예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검증을 더 빨리 끝내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삼성의 110조가 정말 공장과 물량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해요. 투자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결국 숫자로 확인해요. 물량, 매출, 이익, 점유율로 확인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삼성이 HBM4에서 성공은 날렸어요. 근데 승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SK는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용과 성능의 어려운 계산을 해내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은 메모리 전쟁이면서 동시에 전력 전쟁이고 원가 전쟁이고 일정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끝엔 항상 같은 질문이 남아요. 누가 AI 시대 금광 입구에 톨게이트를 줄 거냐? 오프닝에서 그 비유 썼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금광 안에 금이 많다는 건 이미 다 알아요. AI 시장이 커진다는 것도 이미 알아요. 근데 진짜 돈은 어디서 나냐? 입구에서 나요. 누가 지나가든 통행료 받는 쪽에서 나오잖아요. HBM4가 바로 그 입구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과 SK가 그 차단기를 누가 잡을지 싸우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삼성 샘플 일정, 실제 양산 속도, 엔비디아 검증 흐름.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체크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삼성 반격이 진짜 시작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SK하이닉스 우위가 더 단단하다고 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진짜 재밌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돈 되는 경제 흐름만 쉽게 풀어드릴게요.